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북두칠성입니다. 어제 뉴스에 성수 전략정비 4구역에서 77층으로 재개발하겠습니다 라고 언론에 크게 도배 화두가 지금 되고 있는데요. 오늘 이와 관련돼서 성수 전략정비 1, 2구역에 대한 내용을 터치를 해보고요. 4구역의 건축계획 및 사업성을 한번 러프하게 추정을 해보고, 또 4구역의 77층 관련 기사들 검토를 해보고, 그래서 4구역 전체적으로 성수전략정비 4구역이 과연 77층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얼마나 타당성이 있는 것인지 혹은 훌륭한 것인지 그런 것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겠습니다. 첫 번째 성수전략정비 1구역과 2구역에 대한 건데요. 1구역, 2구역은 지금 정비계획 변경에 대한 공람이 이제 좀 진행이 됐고 진행이 되고 있죠. 왼쪽이 성수전략정비 1구역 공람 공고 내용이 1월 11일 날 진행이 이제 공고가 났고요. 성수 1구역 같은 경우에는 세대수가, 건축 세대수가 기존에는 총 2,909세대였는데 변경을 해서 3,019세대로 증가를 시키겠다라는 것입니다. 대형 평형은 581세대에서 536세대로 이제 증가를 시키겠다라는 것이고요. 오른쪽은 성수 전략정비 2구역입니다. 2월 29일에 이렇게 공람 공고가 이제 났고요. 성수 2구역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는 총 세대수가 1907세대였는데 이것을 2413세대로 증가시키고, 대형 평수는 381세대였는데 이것을 264세대로 대형 평형은 좀 이렇게 축소를 시키는 계획입니다. 관련해서 성수 전략정비의 구역별 조합원 수와 건축 계획을 이제 한번 살펴보면요. 전략정비 1구역 같은 경우에는 조합원 수가 1453명인데 분양 세대 수가 2500세대, 그리고 임대 519세대 해서 총 세대 수는 3019세대라는 얘기고요. 2구역 같은 경우에는 조합원 수가 1165명인데 분양 세대 수가 1986세대 해서 분양 세대수 대비 조합원 수 비율이 58.6%, 1구역은 58.1% 정도고요. 건축 연면적도 이렇게 한번 표현을 한번 해본 것입니다. 성수 전략정비 3구역 같은 경우는 조합원 수 1007명 정도에 분양 세대수가 1537세대, 조합원 수 비율이 65.5% 정도고요. 정비계획 변경이 아직 진행 중이지 못하고요. 추정되는 건축 연면적은 약 72,000평 정도로 추정을 해봤습니다. 성수 1구역과 2구역은 건축 연면적이 나름대로 이렇게 이제 살펴볼 수가 있는데 3구역과 4구역은 아직 정비계획 변경이 좀 진행 속도가 조금 느리다 보니까 건축 연면적은 추정치라는 의미입니다. 성수 전략정비 4구역 같은 경우는 조합원 수가 753명 정도이고 분양 세대 수가 1310세대, 임대를 포함하면 1579세대 정도가 현재 정비계획 내용입니다. 그래서 조합원 수 비율은 57.5%, 정비계획 변경이 아직 진행 중이지 못하고 추정 건축 연면적은 약 6만 1000평 정도. 그래서 1, 2구역은 정비계획 변경 공람, 3, 4구역은 이제 조만간 이제 변경이 될 것이고요. 그래서 이 좌측에 언급된 이 숫자들은 변경될 수가 있는 내용들입니다. 성수 전략정비 이제 4구역의 건축계획 혹은 뭐 사업성 77층 언급과 관련돼서 한번 러프하게, 아주 러프하지만 한번 제가 엑셀로 추정을 한번 해봤습니다. 내용도 숫자도 많고 좀 글씨가 작아서 좀 굉장히 러프한 그 내용이라는 것을 좀 이해를 해주시고요. 아파트 분양 수입이 도대체 어떻게 될 것인지, 그리고 사업비, 건축비와 총 사업비가 어떻게 될 것인지,
그리고 비례율 100%를 맞추기 위해서 총 종전자산액은 어느 정도 되어야 되는지, 될 것인지, 이런 것을 한번 이제 추정을 이제 해본 것인데요. 성수 4구역 같은 경우 아파트 건축 및 분양 계획, 아파트 건축은 이제 기존에 현재 구속력에 있는 것은 분양 세대수가 1310세대고 임대가 269세대, 총 1579세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소형 중형을 합쳐서 995세대이기 때문에요. 이러한 사업성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한번 이게 또 브렉다운을 이렇게 한번 또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임의로 제가 50%, 995세대를 이렇게 반반 정도씩 이렇게 한번 나누어 본 것이고요. 이렇게 소형, 중형, 대형의 분양 계획과 임대 계획을 다시 한번 업데이트를 해 본 것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아파트 분양 세대수에 대한 이제 분양 계획입니다. 조합원 수가 753명이라고 이제 보면 전체 조합원이 대형 315세대는 그대로 조합원이 다 가져가고요. 중형 33평형은 이렇게 총 498세대 분양 세대수 중에서 438세대 정도를 이제 조합원이 가져가게 된다. 이 두 개 중형과 대형을 합치면 753세대이기 때문에 이렇게 중형 33평형이 438개가 조합원한테 가고 남는 중형 60개는 일반 분양으로 돌릴 수가 있다라는 의미고요. 소형은 전부 다 그 일반 분양으로 이제 돌릴 수 있게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파트 분양 가격에 대한 것도 이렇게 추정을 이제 해봐야 되는데요. 조합원들에게는 예를 들어 소형은 14억, 중형은 18억, 대형은 24억 정도로 한번 가정을 해본 것이고요. 일반 분양 가격은 조합원 분양 가격보다 한 20% 정도 더 높게 이제 책정을 한다라고 할 경우 16억 8천, 21억 6천, 28억 8천 그 정도로 일단은 표현을 해 본 것입니다. 그렇게 봤었을 때 이제 이 아파트 분양 수입이 이제 도대체 얼마나 될 것인지는 이렇게 이제 소형에 대한 조합원 분양 수입은 이제 없죠. 그 다음에 중형과 대형, 조합원들이 중형과 대형을 다 가져가게 될 경우 이제 이 분양 가격, 조합원 분양 가격과 조합원 분양 세대수를 곱하면은 이렇게 나오고요. 일반 분양 가격, 일반 분양 수입은 이렇게 이제 좌측에 이 분양 세대수와 분양 가격을 곱해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총 분양 수입은 약 2조 9천억 정도로 이렇게 추정을 이제 한번 해 본 것이고요. 기타 이제 상가 분양 수입과 임대주택 이제 서울시 매각하는 수입 그런 것도 이제 반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상가 분양 수입 아직 이런 상가 연면적이라든가 분양 가격 같은 것이 없기 때문에 추정을 상가 분양을 한 1,500억 정도로 이제 가정을 해보고 임대주택도 이 호수 임대주택 그 건설 호수 대비 하나당 한 5억 6천만 원 정도로 가정을 해보면 한 1,500억 정도. 그래서 총 분양 수입, 아파트 분양, 상가 분양, 임대주택 매각 이 총 분양 수입은 한 2조 8천억 원 정도로 한번 추정을 해 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업비에 대한 것은 이제 사업비가 얼마나 많이 드느냐도 이제 추정을 해야 되는데요. 사업비는 크게 이제 건축비와 기타 사업비로 이제 구분을 이제 해 보면요. 건축비 같은 경우가 이제 49층으로 할 경우와 77층으로 초고층으로 할 경우 건축비가 이제 차이가 이제 발생할 텐데요. 연면적은 지금 성수 4구역의 건축 연면적은 약 7만 평 정도로 일단 한번 추정을 이제 한번 해 보고요. 그래서 건축 연면적 한 평당 건축비를 49층으로 할 경우에는 1,000만원, 77층으로 할 경우에는 1,200만원, 그 정도로 한번 가정을 해본 케이스와 그 다음에 건축비를 77층으로 할 경우에는 49층으로 할 경우보다 보다 더 높게 한 평당 1,500만원 정도까지도 한번 이렇게 시뮬레이션을 한번 이제 해 봤습니다. 그렇게 할 경우 이제 총 건축비가 이렇게 이제 7천억 혹은 뭐 8,400억
혹은 뭐 77층으로 이제 평당 1,500만 원일 경우에는 건축비가 1조 500억 정도가 된다라는 의미고요. 그리고 기타 사업비는 뭐 건축비 대비 한 50% 정도 반영을 해서 기타 사업비를 이렇게 한번 가정을 해보고 하면 이제 총 사업비가 1조 500억이나 혹은 77층일 경우 평당 1,200만 원으로 할 경우에는 총 사업비가 1조 2,600억, 77층으로 하면서 평당 1,500만 원으로 할 경우에는 총 사업비가 1조 5,700억 정도 이렇게 이제 계산이 한번 이제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조합원들에게는 이제 종전재산액이 과연 이제 어느 정도 벌어질 수 있는지를 이제 추정을 할 수가 있을 텐데요. 비례율을 100%로 이제 맞춰주기 위해서는 종전자산 총액이 이렇게 1조 7,600억 혹은 1조 5,500억 혹은 77층으로 하면서 평당 건축비를 1,500만 원으로 할 경우에는 종전자산액을 1조 2,300억 정도로 이렇게 좀 낮춰야지 비례율이 100%가 이제 좀 맞춰지게 됩니다. 그렇게 종전자산 총액이 나오면 단순 계산으로 조합원 한 명당 평균적으로 종전자산액이 얼마 정도 되는지 뭐 23억서부터 적게는 16억 4천만 원 정도까지 이렇게 되어야지 비례율이 100%가 된다라는 취지로 작성해 봤습니다. 한편 이 성수사지구 조합에서 이제 그 언론 뉴스를 보게 되면은 일반 분양 가격을 굉장히 이제 높게 책정할 수 있다. 77층으로 하게 되면은 일반 분양 가격을 높게 책정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이제 좀 한번 또 제가 감안을 해서 이렇게 조합원 분양 가격보다 일반 분양 가격을 50% 정도 더 업한 그런 이제 시뮬레이션을 이렇게 한번 해봤습니다. 해서 일반 분양 가격을 소형은 21억, 중형은 27억, 대형은 36억. 물론 대형 36억은 일반 분양으로 갈 것은 없죠. 다만 이제 계산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이렇게 할 경우 분양 수입이 3조 900억 정도가 이제 발생한다라는 의미고요. 그 다음에 상가 분양 수입이라든가 임대주택 매각 수입도 이렇게 한번 추정을 해봤고 해서 총 분양 수입은 이렇게 일반 분양 가격을 조금 더 올릴 경우에는 총 분양 수입이 한 3조 4천억 정도까지도 증가될 수가 있다라는 의미고 건축비에 대한 것도 49층이냐 77층이냐 77층일 때도 평당 1,200만 원인지 1,500만 원인지에 따라서 이렇게 총 사업비도 이렇게 1조 500억 원서부터 1조 5,700억 정도까지도 이렇게 스프레드가 넓게 될 수가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해서 비례율 100%를 맞춰주기 위해서 조합원 1인당 평균 종전자산액, 감정평가액은 31억서부터 28억 5천서부터 적게는 24억 정도까지도 이렇게 낮춰질 소지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좀 어렵죠? 일단 넘어갑니다. 그리고 이 성수 4구역 77층 관련해서 이제 땅집고에서 한번 이제 기사 나온 내용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요. 49층 이하로 할 경우와 77층 초고층으로 할 경우 한강 조망은 이제 대다수 조합원이 클린 뷰가 되고 동간격 측면에서는 5개 동 이하로 쾌적하게 되고 공사비는 49층 이하일 경우에는 1,000만 원, 그리고 초고층으로 할 경우에는 평당 1,200만 원 정도로 한 20% 증가한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요. 공사기간은 60개월 대비 70개월. 공사기간이 이렇게 긴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길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아무리 초고층이라 하더라도 뭐 한 50개월 뭐 그 정도면 할 수 있지 않겠는가 뭐 예상해 보고요. 인허가 절차적인 측면에서 49층 이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통한 인허가를 받는데 초고층으로 할 경우에는 추가적인 인허가, 소방이라든가 피난안전구역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추가적인 인허가가 필요하고 일반 분양 수입은 평당 8천만 원 대비 평당 1억 원,
일반 분양을 이렇게 1억 원까지 책정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일반적인 재개발 건축은 나름대로 이제 이 분양 가격 제한을 받기 때문에 뭐 일단 넘어가고요. 조합원 분담금은 이 초고층으로 하더라도 수익이 증가되는 부분이 비용을 커버를 하기 때문에 분담금의 차이는 별로 없을 것이다. 그리고 자산 가치라고 해서 이건 이제 입주 시세, 준공 시세를 의미를 이제 하는데 34평 기준으로 49층으로 할 경우에는 33억 원, 초고층으로 할 경우에는 47억 원 정도로 한번 추정을 해봤다는 얘기고요. 월세 수익도 34평 기준으로 월 700만 원 대비 1,300만 원, 굉장히 셉니다. 노후가 이런 갖고 있으면 월세로 돌리면 노후가 완전히 뭐 보장이 뭐 확실하게 된다라는 취지인데 모르겠습니다. 이건 뭐 그냥 표현을 이렇게 해놓은 것이니까 자산 가치 상승 가능성도 뭐 이렇게 한번 표현을 한번 해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초고층 건축을 하게 될 때 이제 고려 사항 같은 것을 보면은요. 성수 전략정비 1지구에서 이렇게 검토했었던 내용 같은데요. 시사저널에서 자료는 조합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뭐 상징성에 대한 것, 한강 조망에 대한 것, 사업비에 대한 것이 성수 1지구 때는 49층 대비 건축비가 1.2배에서 1.3배 정도로 추정이 된다라는 것이고 공사기간 뭐 70개월 정도 그리고 금융비용은 늘어난 사업기간에 따른 금융비가 이제 증가가 될 것이다 라는 것이고요. 인허가 측면에서는 건축 심의를 이 준 초고층까지는 이제 서울시 차원인데 초고층으로 하게 되면은 중앙건축위원회에서 이제 심의를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재난에 대한 것, 안전 영향에 대한 것, 피난 안전 구역에 대한 것, 뭐 성능 위주에 대한 것 이런 것의 어떤 차이점을 한번 이렇게 정리가 된 것 같고요. 네, 한번 굉장히 많은 어떤 시뮬레이션 뭐 변동성이 많은 것이라서 저도 일부만 이렇게 터치를 지금 한번 해본 건데요. 한번 요약을 한번 해보면요. 성수 전략정비구역은 주변에 있는 갤러리아 포레라든가 아크로서울 포레스트 또 뭐 트리마제 이런 것과 이런 어떤 대형 위주의 아파트 단지와는 좀 차별적인 사업 형태죠. 이 주변 지역은 이제 대형 위주로 이제 통개발하는 개념이 좀 강했고 상대적으로 강했고 성수 전략정비구역 같은 경우에는 재개발 지역이죠. 재개발을 하기 때문에 뭐 임대주택, 뭐 중소형 이런 것도 좀 많이 좀 포함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업의 형태가 이렇게 좀 차별성이 좀 있다는 얘기고요. 인허가 통과가 과연 얼마나 이제 용이할 것인지 뭐 일조권에 대한 문제도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 49층으로 할 경우와 77층으로 할 경우 주변의 어떤 주거지역 쪽의 일조권에 대한 영향 분석 같은 것도 뭐 발목을 잡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은 이제 또 전문가가 이제 잘 검토를 해야 될 문제죠. 그리고 49층 대비 77층으로 이제 건축을 하게 될 경우 뭐 언론이라든가 조합에서는 뭐 1.2배, 1.3배 그 정도 언급되는 것이 있는 것 같은데 어느 정도 정말 이 사업비, 건축비가 증가가 되는지는 면밀하게 잘 분석을 이제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일반 분양 가격을 조합에서 생각하는 뭐 평당 1억까지 정말 가능할 것인지 이런 변동성도 어떤 뭐 시뮬레이션을 할 때 한번 감안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공사 기간 또한 77층으로 진행이 할 때 얼마나 소요가 될지 이런 것도 추정하기가 좀 쉽지가 않습니다.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금융비용, 사업비가 뭐라 그래야 되나요? 상당히 좀 이렇게 올라갈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77층으로 하게 될 경우 이 장단점 여러 가지 측면에서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77층으로 할 경우 합리적인 시뮬레이션을 통해 가지고 조합원들과 소통을 해 가면서 최종적으로 이제 결정이 돼야 되지 않겠는가. 네, 이 정도고요. 오늘은 이렇게 이제 성수 전략정비 4구역의 초고층 77층 추진과 관련돼서 생각해야 될 포인트를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상 부동산 재테크 고급 정보를 얘기해주는 북두칠성이었습니다.